안녕하십니까, 이사무장입니다. 지난 20회에 이어 오늘도 유치권 부존재 소송 진행 중 경매 사건을 낙찰받고 잔금을 미납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20회를 못 보신 분들께서는 한번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회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이 틀린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사연에서는 경매 사건 진행 중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자 채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신청하였는데 소송이 판결이 나기도 전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매 사건의 잔금을 치르자마자 법원에서는 유치권자의 주장을 인용해 주어 낙찰자는 유치권 신고 금액 약 1억 2,300만 원가량을 지급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연은 이보다 더 나아가서 유치권 부존재 소송에서 채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1심 판결을 승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낙찰을 받았으나 낙찰자는 잔금을 미납하고 입찰 보증금을 포기한 사례입니다. 언뜻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연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민사소송 절차를 이해하셔야 하므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민사소송은 3심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각 시도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1심을 진행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 되면 그 상급법원으로 재판이 이동하여 2심을 진행한 뒤에 그때에도 불복을 하여 상고를 하게 되면 3심인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이 아닌 1심 또는 2심에서 소송이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때는 1심 또는 2심 판결 후에 판결문이 송달이 되고 2주의 기간 동안 항소 또는 상고장을 어느 한쪽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확정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흔히 확정된 판결이라 부릅니다. 통상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판결문이라 하면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확정 판결문이라고 해야 소송 절차가 다 끝났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확정된 판결이 아닌 1심 소송에서만 승소했던 판결문을 보고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을 거라 단정했다가 낙찰자가 입찰 보증금을 날린 사례입니다. 그럼 간단히 경매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근린시설로 인근에 공장이 많아 기숙사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었으며 감정가는 약 6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2013년 4월 초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되었는데 그해 6월에 공사대금 채권 약 2억 원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에 채권자는 다음 해인 2014년 2월 중순에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2014년 7월 중순경 경매 신청 채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1심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유치권자가 판결문 송달을 받고 2주의 기한 내에 항소를 하여 2심으로 재판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이었는데 경매 사건은 계속 진행되어 같은 해 11월 20일 감정가 대비 24%까지 저감된 최저가 약 1억 5,300만 원에 총 4명 입찰하여 약 2억 1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유치권 관련 2심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확정된 판결이 아니기에 그 대상 물건 상대로 대출을 해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잔금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입찰 보증금 1,530만 원가량을 포기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2등을 하신 분은 최고가 매수인에게 고마워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은 8회 유치권자의 정인정 사례판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1심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유치권자가 법원에서 발송한 송달을 수차례 받지 못해 변론기를 한번 잡히지 않고 무변론 판결이 났다가 뒤늦게 유치권자가 알고 변호사를 고용해 2심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대부분 민사소송은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송달을 받지 못해 제대로 대응을 못해 패소하였다가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지고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갔으나 기각 결정되어 유치권자의 승리로 확정된 이례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20회에 소개해드렸던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또한 현장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서에서는 유치권을 알린 현수막 등 어떠한 표시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유치권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유치권 부존재 소송 1심에서 유치권자가 패했다고 하니
일반적인 경매 초보자분들은 절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경매 사건 진행 중에 현장에 방문하여 임장을 한 결과 저는 결과를 결코 확신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입찰을 포기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 사무실에서 유치권 부존재 서류를 수임받아 소송을 했다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았을까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일단 다른 법률 사무실에서 유치권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결과를 기다려보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유치권 부존재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2015년 11월 13일 유치권자의 승리로 확정 판결되고 같은 해 11월 26일 경매 사건에 2명이 입찰하여 약 1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자는 2억 원을 유치권자에게 지급하며 3억 7천만 원가량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니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구입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경매 신청 채권자의 말만 믿고 얕은 지식으로 유치권 물건에 입찰했다가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니 조금 어렵다 싶은 사건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